남자친구를 뒀는데 와 헤어지기 힘들어. 근데 올해 여자 하나가 붙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한테 이렇게 딱 선물 포장해서 얼른 보내는 거에 보이더라고. 보낼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내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 남자분을 계속 만나게 되면 애기장 집. 안녕하세요. 요즘에 신점 보러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인터넷으로도 점사 보시고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 신점 보러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는데 요즘엔 젊은 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괜히 점 봤다가 사기당할까봐 좀 걱정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손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피해 사례가 진짜 엄청 많아요. 오죽하면 100명 중에 한둘이 사기꾼이 아니라 100명 중에 한두 분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사기꾼 무당을 여러분들이 찾아갔을 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사기를 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부적이나 굿을 권한다고 다 사기꾼이라고 욕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구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딜 가도 굿하라는 소리 듣는다면 그냥 나는 굿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무조건 굿을 하란다고 다 나쁜 곳이 아니라는 거 알고 영상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생년월일을 물어봐요. 이게 100%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성급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 경험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신점을 보러 갔는데 사주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실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생년월일을 자꾸 물어보고 심지어는 시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신령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전하는 게 신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령님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노트에 적어드려요. 그 중에서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에 대해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면 안 알려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노트에 적어서 점사를 보는 편이거든요. 예전에 점사 봤던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점사를 본 거냐면 2023년 2월 이게 2월 19일 전이니까 2월 17일 2023년 2월 17일 날 신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적어 놓은 점사인데요. 요렇게 점사 내용을 쭉 먼저 적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상담을 좀 시작을 해요. 제가 먼저 신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아니면 내담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지 이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노트에 먼저 적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간 노트에 적더라도 생년월일을 적지 않고 먼저 이제 질문 이제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아니면 신령님께서 해주시고 싶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내용을 쭉 적어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유도 질문 같은 것을 하거나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게 점을 보러 가면서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 방금 얘기했듯이 꼭 노트에 적어놓고 점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먼저 한 건지 상대방이 먼저 한 건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당이 본인이 이야기한 거라고 하는데 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아 네네 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나올 때쯤 되면 거기 점집 잘 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 가지고 나오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또 특히나 팔랑귀여서 그런 경험이 좀 많았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이분이 처음 가신 거예요. 점 보러.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있으면 점을 봐줄 거다 이렇게 친구한테 설명을 듣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무당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했는데 이분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무당도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둘이서 멀뚱멀뚱 앉아 있었대요. 제 생각엔
아마 무속인도 신내림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 상담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때려 맞춘다는 느낌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 느낌 진짜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신이다. 혹은 이제 나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 프로그램 중에 내가 신이다라는 이야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보시면 다 내가 맞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신령님은 저한테 보이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안 보이시더라도 그분들이 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나만 보인다 그래서 내 것만 맞아. 그죠? 근데 내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진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나타나시면 몰라도 제가 보고 싶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속인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만 할 수 있다. 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사이비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곳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대감굿을 해야 되는데 꼭 나한테만 해야 돼. 그러면 좀 이상하죠.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곳 교회는 가면 안 돼. 어차피 하나님 같은 거의 유일신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를 가면 안 되고 우리 교회만 신이 있다고 하면 이거 이상한 거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점을 보러 가셨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종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은. 예를 들면 나만 너 돈 벌어줄 수 있어. 여기에 투자하면 100% 돈 벌어. 나 믿어. 이런 사람 100% 사기꾼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도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 가스라이팅이란 말이에요. 나만 너를 위로할 수 있어. 가족들도 너를 위로 못해. 이제 무조건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조심하시는 게 좋다. 네 번째,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이거는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었어요. 온라인 상담을 조심하세요. 이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걸 알려주시려고 사건이 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제가 도용을 당해서 알게 된 케이스예요. 저도 전화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신당 사진을 다른 사람이 도용하고 있어서 사진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사진을 쭉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지, 이거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이랬거든요. 그 소개란에 사진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 신당 사진이 있고 24시 신점 사주 역삼 애기씨당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신 분은 신당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저를 찾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상담을 하셨냐, 왜 이것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오픈 채팅으로 상담을 받았다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뭐 큰 금액은 아니어서 어차피 환불을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부적이나 이런 건 안 쓰셨는데 뭔가 상담을 받으셨는데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셨던 것 같아서 무료로 상담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 링크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분께 이제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봤어요. 소개받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년월일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전화점사 볼 때는 생년월일을 봤거든요. 누군지 알아야 이분을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기도 하지만 그냥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상담을 하긴 하지만, 그랬는데 이제 생년월일을 보내놓고 이제 이름이랑 뭐 여잔지 남잔지도 물어보시더라고. 사주풀이를 해주셨어요. 근데 좀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신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꼼꼼하게 뭐 더 물어보셔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적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서, 왜냐면 누구나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구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신당 사진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시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신당 사진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저는 무속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아직은 제가 신굿을 못해서 신당이 없어서 제가 사진을 좀 그렇게 쓰게 됐다, 죄송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진을 또 내려주셨고 저는 해결이 잘 됐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다른 분이 또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걸 지금 사건을 파헤치고 다니시는 분이신 거야. 그래서 이분한테 당한 피해자분들이 꽤 많고 금전적으로 이제 당하신 분들도 있고 부적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도용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태극 뭐 무슨 분도 도용 당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은 진짜 신당이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갔다 왔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전화 상담을 하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당을 꾸며놨다가 없애진 않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5번째 내용이 자꾸 길어져서 큰일 났네. 무조건 굿이나 부적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분이에요. 제일 처음에 굿이랑 부적 해야 한다고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부적도 그냥 쓰면 좋아진다고 하고 굿도 그냥 하면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를 들면 이 굿 하면 남친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게 해준다고 해요. 근데 이런 굿은 없어요. 누구한테 밀어야 되고 어떤 일인지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일을 형식을 꾸려나가야 되는지가 다 다른데 남친 생기는 일을 다르고 건강 좋아지는 일도 다르고 사업 잘 되게 하는 일도 다 앞장서서 움직이셔야 되는 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를 해결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게 돈 잘 벌어지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건강 빌고 그러고 나서 남친 빌어도 되잖아. 근데 그냥 이곳 하면 다 좋아져.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 신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공부를 가르치실 때 그러셨어요. 항상 모든 일은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일은 이런 일입니다. 이번 일은 돈을 비는 일이에요. 이번 일은 조상을 위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설명을 해줘야 다 나중에 딴소리를 안 하셔. 돈 빌어놓고 저 왜 아파요? 저 왜 병 걸렸어요? 그때는 건강 안 비시고 돈 비셨으니까.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부를 받다 안 받다 뭔가를 내가 느끼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목적을 딱 집어놔야지만 그게 성부를 받는지 안 받는지 굿덕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점을 보는데 굿을 해야 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본인은 굿을 했대. 근데 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기분 나쁘시죠, 그분은.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무슨 굿 하셨어요? 했더니 모른대. 그냥 좋아진다고 하니까 했대요. 근데 좋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굿당 가서 무슨 일 하셨어요? 뭐뭐 하셨어요? 했더니 신장대 들고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속인이 신장대를 뺐더니 더 뛰고 싶으면 내려가서 돈 뽑아오라 그랬대.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그냥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이 당연히 성부를 못 받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 가서 완치 판정을 못 받고 나왔어요. 근데 병원이 퇴원해 버렸어 그냥. 근데 다른 병원 가서 또 그 약을 주니까 이거 왜 이 약 주냐 그래. 아니 병원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점을 보면서 또 굿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굿에서 그 무당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굿값을 받아놓고 뭐 신장대 뛰고 놀려주는데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더 뛰고 싶으면 이제 돈 뽑아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겠어 나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더 뛰면 안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해서 계속 뛰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이게 장구 막 다 멈췄어. 장구랑 북이랑 뭐 깽가리랑 다 멈췄는데도 그 상태로 계속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업어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끊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더 뛰고 싶으면 돈을 뽑아와라. 그거는 더 뛰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 부적도 마찬가지로 무슨 부적인지 모르고 그냥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부적 한 번 쓰면 평생 그냥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것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선물 받는지도 모르고 돈 쓴 것만 아깝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부적 같은 경우에는 만사형통부라고 있어요. 아니면 소원성취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돈 받고는 잘 안 써드리지. 왜냐면 이거를 딱 뭔가를 이분이 소원을 하셨기 때문에 부적을 써드린 걸 텐데,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했으면 차라리 뭔가 하나를 찢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더 낫거든요. 겁을 주면서 얘기를 해. 부적이나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사고 당해서 크게 다칠 게 보였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를 드려요. 이거는 하시는 게 좋다. 부적으로 막으시는 게 좋다. 사고가 지금 크다. 제가 역대 본 것 중에 제일 크게 보인다. 근데 어떤 사고인지는 얘기를 안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너무 끔찍해서 이 얘기를 드리기가. 예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남자친구를 뒀는데 와, 헤어지기 힘들어. 근데 올해 여자 하나가 붙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한테 이렇게 딱 선물 포장해서 얼른 보내는 거에 보이더라고. 보낼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내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 남자분을 계속 만나게 되면 돌아가시는 걸로 봤거든. 근데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그 남자친구를 보면서 계속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 남자친구가 때리고 너무 많이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헤어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와도 저는 겁을 주면서 뭔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잘 안 드려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굿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좀 이야기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서, 우선은 굿이랑 부적에 대해서 이제 사기꾼 좀 감별하는 방법은 다음 편에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정도만 그냥 알고 계셔도 전보로 가셔서 사기는 안 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굿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걸 알고 있거나 부적을 써서라도 무언가를 좀 빌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 시청 꼭 하시고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영상 좀 빨리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 전 보러 다니면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좀 다녔거든요. 어차피 내가 빌고 살아야 하는 팔자인 거 알고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소원 빌고 살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소원을 못 빌거든요. 왜냐면 제 소원 비는 것보다 신도님들 소원을 먼저 빌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신도님들 잘 되시면 저도 더불어서 좋아지겠지 하고 이 길을 그냥 가고 있거든요. 근데 빌고 살아야 하는 팔자인 거 아시면 그냥 다른 거는 안 하시더라도 뭐 조상 풀어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안 하시더라도 그냥 지금 내가 힘든 거, 뭐 소원 성취초 아니면 등 부적, 그러니까 뭐 돈이 내가 많이 벌고 싶어,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거라도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좀 수월하시지 않을까. 그거를 굳이 어차피 빌고 살아야 되는 팔자인데 다 때려 맞고 사는 것보다는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굿이나 부적에 대해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